광산제널TV 조영무입니다. 오늘은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해서 토론을 위해 광산구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박균택 법무법인 대표장 나와 있습니다. 정재혁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 출신이신 광주혁신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바쁘신데 불구하고 나와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박 변호사님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광산 대표 변호사 박균택입니다. 저는 광산 구민을 상대로 법률 상담을 하고 권익을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마는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부위원장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민주당을 지켜내는 일에도 열성을 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 소장님도 한 말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광주혁신경제연구소장 정재혁입니다. 저도 이제 민주당에서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당 활동도 하고 있고요. 지금 첨단의 광주혁신경제포럼 사무실 내에 연구소를 만들어서 우리 광주 광산구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서울에서 국회보좌관, 청와대 선임행정관 한 20년 동안 경력 바탕으로 지역에 와서 고향 광주에서 많은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두 분 바쁘시죠 요즘? 근황은 어떤지 좀 들어보시죠. 우리 박 변호사님부터 좀 바쁘게 활동하시던데. 예, 우리 광산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개선 과제가 무엇인지 많은 분들과 토론하고 또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까맣게 많이 탔습니다. 예, 원래 하얀 얼굴은 아니시죠? 예, 원래 까만데 더 까매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재혁 소장님. 네. 저도 20년 정도 서울 생활하고 작년 하반기에 내려와서 광주혁신경제연구소를 설립하고 다니고 있는데요. 광산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젊은 도시이기도 하고 또 공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20년 전에 광주하고 달라졌나 싶으면 돌아보면 도로가 좀 넓어졌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는데 경제 구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대기업 하청 구조, 제조업 중심의 공단들, 그래서 조금 다른 경제 구조를 통해서 광주 경제를 좀 혁신하는 게 광산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경제연구소를 만들고 글로벌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광산에 있는 많은 기업인들 좀 만나면서 어떤 변화를 좀 줘가지고 광주를 경제를 광산구가 좀 이끌어갈 수 있을까 뭐 같이 고민해보고 많이 이야기를 듣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바쁜 일정 열심히 소화하고 있고요. 오늘 이 바쁜 일정에 제일 바쁜 광산천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 변호사님. 예, 기부를 어디다 하십니까, 박 변호사님은? 저 같은 경우는 뭐 특정 대상이 있지는 않았고 주로 조금 어려운 분들이나 어려운 단체를 위해서 조금 뭐 소액의 익명 기부를 하는 경우가 좀 습관화는 돼 있는데 큰 돈을 어디에 작정하고 기부해 본 경험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오늘은 주제가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입니다. 예, 박 변호사님 집이 지금 어디십니까? 월곡동입니다. 월곡동이에요? 예. 전에 서울에 살지 않으셨어요? 그 전에는 서울이었고 작년에 월곡동으로 이사. 아 그랬습니까? 예. 나는 지금까지 서울에 사신 줄 알았어. 아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네요. 예. 그럼 법무법인 설립할 당시에 오셨는가요? 예, 그 즈음에 왔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그럼 월곡동이면은 이 동네네요? 예, 그렇습니다. 부모님 사시는 곳하고 가깝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모님 사시는 흑석사거리와 흑석사거리와 바로 인접한 곳입니다. 매우 가깝네요. 예. 예. 작년에 이사를 오셨구나. 예. 우리 정재혁 소장님은 고향이 네, 저도 광주입니다. 광주 어디십니까? 네네. 어릴 때는 이제 서구죠. 신화아파트 앞에. 예. 그래서 신화아파트가 서구니까. 그렇죠. 신화아파트. 서구하고 송정리 이렇게 같이 좀 어울려서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지냈던 곳이고요. 80년대였으니까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80년을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80년 5.18을 거기서 보냈고, 그 지금 저도 작년에 서울 20년 있다가 내려와서 작년 하반기에 첨단에 지금 이사해서 살고 있습니다. 아까 뭐 부모님이 어머님께서 아버님은 한 8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어머님이 이제 2남 4녀신데
이모 삼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녀시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첨단에서 잠깐 계셨는데 이모 삼촌들 혼자 계시고 제가 걱정됐는데 이모 삼촌들이 이제 그쪽 남구 쪽에 아파트에 다 모여 사는데 그 아파트로 제가 다시 이사하게 해서 제가 케어하기가 힘들어서 이모 삼촌들이 더불어서 살고 계십니다. 그 아파트에. 아, 네. 굉장히 좋네요. 노노 케어구만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아무튼 뭐 우리 박균택 변호사님과 정재혁 소장님의 역할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고향사랑 기부제만 놓고 보면은 현재 광산구 국회의원 2분과 구청장 모두가 광산구가 고향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의 고향에 따로 기부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더불어서 3분이 국회의원 2분과 구청장 1분이 전면에 나서 고향사랑 기부를 홍보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에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뭐 토론이라기보다 성공적인 고향사랑 기부제 그리고 광산구의 고향사랑 기부금 유치를 위해서 지혜를 모으는 차원에서 두 분 모시고 방법을 한번 모색하자고 잘 마련한 것이니까요. 부담 없이 편안하게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광산구를 위해서 또 다른 일을 하시겠다고 나서는 분들의 선제적인 협조와 동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박 변호사님 고향사랑 기부제가 뭐죠? 고향사랑 기부제는 그 주민등록지가 아닌 고향이나 타 지역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이하를 그렇게 기부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세액 공제와 답례품으로 보답을 하는 제도입니다. 금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 어떤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광산구청에도 열심히 지금 중부에서 TF팀을 꾸려가고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요. 예. 기부자의 기부 금액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를 받는다는데 우리 정재혁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 입법 취지 말씀하셨듯이 지방 소멸, 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도입된 법인 것 같고요. 2022년 10월에 법이 제정되고 이제 올해 1월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법인데요. 기부 금액 10만 원 전액 세액 공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1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16.5%를 이제 세액으로 공제를 받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기부를 하면 10만 원은 그대로 공제가 되고 90만 원에 대해서 16.5%가 세액 공제니까 총 24만 8천 원 정도 이제 공제를 받는 거죠. 주민세 나중에 내일 주민세에서 이제 공제를 받기 때문에 기부를 그렇게 유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0% 범위 내에서는 기부받은 지자체에서 특례품으로 기부자한테 나눠줄 수 있게 지금 법이 짜져 있습니다. 10만 원 상품 답례품이라고 했죠? 네네.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주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이 많고 복잡다단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뭐 우리나라가 농도가 아직도 많기 때문에 특산품이라고 하면 쌀은 다 전국적으로 다 특산품이겠죠. 네네. 쌀은 김해쌀이 맛은 이미 선진국에서 정착한 제도를 도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선진국처럼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아야 하는데 똑같이 반복적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려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정수사님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서? 네네 맞습니다.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 되죠. 지금 일본이 원래 지금 먼저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입법을 하고 2008년에 도입했습니다. 후루사토 납세. 후루사토가 이제 일본말로 고향이니까 고향세입니다. 2008년 일본에서 이제 고향세를 이제 도입을 해서 똑같은 취지죠. 일본은 이미 고령화로 빨리 진입했었으니까 고령화로 이제 지방 도시가 소멸되고 균형 발전이 이루어야 한다는 입법시를 2008년에 도입됐는데 당초 한 800억 초기 이제 2008년에 800억 정도로 기부가 됐었는데 그게 지금 13년 만에 100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8조 정도까지 지금 기부금이 늘어난 거죠. 근데 일본의 사례를 조금 살펴보고 공부를 해봤더니 일본은 이제 우리하고 좀 틀리게 이제 기부금 상한이
우리는 10만 원을 정하고 세액인데요. 소득 대비해서 이렇게 세액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돈을 좀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금 혜택을 좀 더 많이 받는 구조로 좀 만들어져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입법 취지는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기부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살고 있는 지역 포함해서 아무 곳에나 이제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단점을 따지고 어떤 게 옳냐 그러냐는 이야기하기가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요. 한켠에서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데 지금 광산구를 놓고 봤을 때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기부를 못하게 하면서, 이거 중소도시 이런 지자체 자치단체에는 입법 취지하고 달리 우리 고향이 광산구는 기부를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볼멘소리도 있고 불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그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발전을 위해서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하고 싶어 하는데 현행 제도들은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겸비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기부를 못하게 하다 보니까 편법도 나온다고 합니다. 예. 박 변호사님. 예. 그 실제로 그 이웃 지자체 간에 서로 이렇게 품앗이 기부를 하게 한다는 뭐 소문도 있긴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바람직하지는 않겠죠. 근데 이게 어떤 대상지를 제한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기 지역에 그 기부를 하도록 그렇게 특례를 인정하면 이런 문제는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반면에 생각해 보면은 이걸 또 허용했을 때, 확대했을 때는 수도권 사람이 수도권에 이렇게 기부를 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해 줘야 하는 그런 또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또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게 맞는지, 어떤 식으로 부작용을 줄일지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뭐 양면성이 있는 문제니까 항상 모든 일이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 정 소장님 입장도 그런데 결국은 수도권에서 집중되어 있는 성공한 사업가들이 고향 또 지역에 좀 기부를 하면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겠냐라는 취지에 동의하는데, 살고 있는 사람한테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재 고향사랑 기부제는 최고 한도가 500이지 않습니까? 예. 최소 한도에서 좀 할 수 있게 다 뭐 10만 원씩이라도 좀 이렇게 타협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분이 또 광산구를 대표해서 대표 선수로 정치를 해보겠다고 하시니까 나중에 기회가 주어지시면은 네, 네. 이런 부분에 입법 활동하시면서 좀 이렇게 타협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의가 대화가 타협 아니겠습니까? 타협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 변호사 말씀하신 기부는 보람인데 불이웃을 우리는 좀 멀리 보지 않습니까? 너무 멀리 본다. 딱 뭐 전쟁이 일어나 우크라이나 이런 데 보지 말고 가까운 데부터 좀 보면 어찌냐. 불이웃을. 또 불이웃이 아니더라도 우리를 대의하는 정치인들에게는 요즘 뭐 지방권도 정치 연구를 받지 않습니까? 선거 때. 그래서 그런 제도가 정착이 된다면은 좀 더 바른 정치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기초단체가 전국의 모든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는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이미 많은 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법 TF를 만들고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회를 시작하면서 기부금 유치에 나섰습니다. 광산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박 변호사님? 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조례가 작년 연말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건 조금 늦었다는 느낌은 들지만은 어쨌든 좀 현재 발빠른 대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례품도 당초 쌀 한 가지에서 17가지 품목으로 늘렸고, 그리고 또 주무부서를 중심으로 출향 인사나 경제인 등을 대상으로 어떤 간접적인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 발빠르게 대처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좀 광산구가 늦었죠. 김삼호 민선 7기 구청장 당선인께서 당선 무효를 받으면서 4월 13일인가 대부분 확정되면서 이제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도 또 공백이 있었고 좀 한계가 있었는데 그 이전에 나왔던 내용이죠. 준비를 했어야 될 내용인데 못했던 내용입니다. 뭐 다양한 방법으로 공무원들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취지는 오늘 이렇게 고향사랑 기부제를 주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동참해서 우리가 지역사랑을 하면 좋지 않겠냐 차원이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 정재혁 소장님 말씀하신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7조 부분은 상당히 독소 조항 같기도 합니다. 뭐 자치단체는 전화도 안 되고 뭐 호별 방문도 안 되고 향후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서 동료도 안 되고 권유도 안 되고 이런다면은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됩니까? 그것을 알릴 수 있는 이 제도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지 않거든요. 광산구청장 박병규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모르는 국민이 많습니다. 아직도. 이런 제도를 누가 아직 알고 이렇게 광산구에까지 쫓아와서 기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홍보를 하는 것은 좀 다양한 방법으로 좀 풀어줘야 할 것 같은데 정 소장님 다시 한번 네, 네. 그것을 좀 자세히 이야기해 네, 주시죠.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조금 많이 한계를 좀 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잠깐 일본 사례 말씀하셨는데 일본에서도 비슷하게 그랬던 것 같아요. 홍보 방법이 제한적이고 누가 자서 직접 들어와서 고향사랑 기부제를 검색해서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고 지자체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으면 잘 모르니까 일본도 지금 한 15년째 돼가고 있는데 이게 고향사랑 기부제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그 전국적인 사이트 검색 사이트를 운영을 하는 일본 그런 사이트에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해서 홍보하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부를 받는 그런 그 우리 같으면 그 검색 사이트 이런데 광고를 하면서 홍보를 하면서 기부를 유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그 거대 사이트에 수수료 명목으로 떼이는 게 상당히 많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8조 원 일본이 8조 원 고향사랑 기부제 재원이 8조 원인데 약 반 4조 원 정도가 수수료로 떼이고 특례품으로 떼인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칫 그런 사이트에 수수료 배불리는 형태가 돼버리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홍보를 이렇게 너무 제하게 놓으면 홍보를 잘해서 어디 올렸더니 하더라라고 해서 어떤 그런 자칫 잘못하면 그런 대형 사이트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머리를 또 쓰다 보면 그런데 수수료를 좀 떼이면서 기부제가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나올 수 있는 것 같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막 출발하는 법이지만 이 출발 홍보에 있어서 좀 다양화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뭐 방법을 좀 대안을 마련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이게 정착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향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거대 플랫폼이 돌아가지고 네네. 이런 말 해도 된가요? 방송에서 대라를 많이 떼간다고 합니다. 대라를 떼간 통에 뭐 대통령님 내일 일본 가시니까 일본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대통령께서 내일 일본 가신다고 하니까 우리 방송은 며칠 있다 나온다면은 아무튼 저 플랫폼에서 수수료를 많이 받아감으로써 이 원래 기부 금액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대요. 근데 또 플랫폼의 순기능도 있을 수 있는데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는 광산제를 창업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라 돈을 한 푼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나라 돈을 쓰라고 준 것인지 못 쓰게 하려고 준 것인지는 잘 모르겠대요. 지원금이라는데 기술이 없으면 못 받겠더라고요. 인력 지원이든 기술 지원이든 저는 또 지발이 자금도 한 번도 받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상이 되는데도 이 감시가 심해요. 돈 100만 원 쓰면은 1억짜리 예산을 들여다 보자거니까 아유 또 이 말하면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 혼날라는 거로. 그래요.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은 좀 점차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일본이나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10년, 15년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우리나라도 10년, 15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점차 좋아질 것이라고 안타까운 기대를 합니다. 거의 뭐 끝나가는데요. 지금 이제 광산구가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기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우리 정재익 소장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금을 많이 모을 수 있다는 거는 어차피 입법 취지 자체가 그러니까 고향에 기부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수도권에 밀집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서울 경기가 인구의 50%가 모여 있기 때문에 대다수 출향민이라고 보고 서울 경기에 주로 와 있는 이 출향민들이 고향에 좀 기부를 해서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재원을 마련을 하고 인구 소멸을 막아보자라는 입법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에 있는 이런 출향민들이 적극적으로 고향에 기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홍보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일단 크고요. 이런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 저희 광산구 같은 경우, 광주 광산구 같은 경우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게 제가 느끼는 겁니다. 지금 홍보 매체가 다양하지 않고 구청의 담당 공무원들부터 시작해서 이 구에서는 자기 재정이 될 것 같으니까 은근히 지금 경쟁 구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산구 공무원들이 쉬쉬하면서 지금 금액을 얼마나 모았다? 옆에 남구는 얼마를 모았냐? 해남은 얼마를 모았냐 그래서 이게 자칫 공무원들의 그 일의 척도가 되고 이게 묘하게 얼마를 모으는 게 실력이 되고 이렇게 돼버려서 당초 입법 시장과 틀리게 지방의 중소도시들이 제한된 홍보를 가지고 빨리 끌어모아야 되는 그게 이제 만약에 평가가 되고 행정을 잘한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불합리한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지방도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과감하게 춘향 인사들, 서울, 수도권, 경기들, 향후들 찾아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좀 열어준다든가 예의를 좀 준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조금 유연하게 좀 대처를 하고 그러한 금액을 얼마 모았다라고 가지고 자치단체를 평가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지 않은 것들을 명확히 좀 자치단체 장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입장이 명확히 밝혀져서 과열 출향령이 일어나지 않게 좀 해야 될까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서해를 매기지 않고 네. 공개하면 페널티를 먹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래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 흘려 나와서 어깨 넘어서 어깨 넘어로 이제 알다 보면은 이제 좀 이제 단체장들이 볼 때는 기분이 나쁠 수도 네. 있겠죠. 우리는 왜 옷밖에 못해서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박병규 구청장이 그런 소연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록 고향은 안 보이긴 하나 소연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이제 향후들한테 직간접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확대하자. 네. 그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예, 또 우리 박 변호사님은 어때 좀 방법? 예.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기부자를 이렇게 소개하고 지정하는 방식으로 어떤 릴레이 기부 방식을 좀 도입을 하면 기부가 좀 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기부자와의 그 소통 강화 방안인데 기부를 하는 분이 자꾸 기부를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부한 분들에게 그냥 일과성 인사로 끝나지를 말고 정말 감사한 마음들을 표현하고 또 자꾸 이렇게 소통을 강화하다 보면 그분들이 연이어서 이렇게 기부를 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많은 또 기부를 또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일반적인 홍보 강화 방법이 있는데 그 아까 입법적인 방법으로는 그 개인 뭐 메일, SNS 홍보 같은 것들이 가능하도록 법을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최소한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 후원금 내달라고 개인적으로 메일 보내고 SNS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준은 허용을 해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릴레이 기부가 챌린지 예전에 뭐 얼음 바가지 뒤집어 쓰고 하는 챌린지가 있었는데 예. 적극 저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럼 뭐 이제 저 광산구청에서 중부서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는 모양이에요. 들어보면은 근데 결국에는 우리 저 지역 광산 지역에 사시는 분들 또 고향이신 분들이 뭔가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은
성공하기 어려운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광산구는 현재 재정 자립도가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형편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라도 좀 돈이 모아지면은 어떤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두 분 광산구 대표 선수로서 좀 이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맨이 돼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다. 저도 이렇게 뭐 토론회 하는 것은 이건 토론보다는 또 광산 우리 저 출향인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뭔가 홍보가 된다면은 광산에 기부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신문 창간했을 때 신문을 광산구 출향 인사들한테 6개월간 보냈어요. 한 100분한테 우편으로. 그 6개월 만에 이제 손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광산군 비하면 비하 삼리 52번 태어난 조영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집 옛날에 비하에서 부록공장하고 방학했는데 둘째 아들입니다. 제가 신문을 창간했으니까 신문값 1년에 5만 원만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전화 오대요. 넣지 말라고. 진짜로. 두 분이 전화 와서 누가 신문 보내라겠냐.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재경 광산 향후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근데 그 후에 얼마 안 가서 재경 광산 향후회가 해체되고 재경 광주 향후회로 이렇게 통합되면서 5개 지자체에서는 재경 구단이 지자체 향후회 관리를 전혀 못했죠. 전혀 못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재경 광산 향후회가 있을 당시는 정각길 전 국회의원이 구청장 할 때까지입니다. 민영배 구청장, 김사모 구청장 이렇게 거쳐가면서 굉장히 약화됐죠. 왜냐면 이게 연계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 뭐 우리 박 변호사 같은 경우는 검찰 계실 때 서울에서 그런 모임도 있었을 거예요. 지역 선배님들하고. 근데 이제 그게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좀 떨어진 것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뭐 거의 없다시피 하는 정도라는데 이 연대, 유대 이런 것은 평소에 해야죠. 우리 정 소장님도 저희 고등학교 7년 후배이시는데 네, 네. 오늘 처음 봤어요. 네. 평소에 유대는 해야 되는 것이고 고향사랑 기부금 내라고 유대하면은 다 안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이라서 뭐 이제 아무튼 두 분이 홍보대사가 될 것으로 믿고 저는 또 이 홍보대사를 많이 이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지금 광산구에서는 서포터즈를 운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서포터즈가 광산구에 있는 서포터즈가 뭔 힘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울 동작구에 한 명, 강남에 한 명 이렇게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 중심으로 서포터즈를 만든다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정말 활동력이 있어 대외적으로까지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홍보대사로 한 몇십 명을 임명한다면은 그분들이 좀 많이 돈을 모으지 않을까 재원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오늘 토론 내용은 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이제 말을 기회가 없으시니까요. 네. 정 소장님. 고향사랑 기부제가 이제 시작됐는데요. 그래도 고생들 많이 하시는 공무원들 중심으로 해서 많이 하시는데 뭐 이거 같이 보시는 분들이 입법 취지에 따라서 고향사랑 기부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기저기 좀 알려서 광산구가 이렇게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한다고 하더라 이런 것들 사람들 주위에 광산구 살지 않는 그 주소가 없는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고 그래서 그리고 그 기부금을 가지고 아까 보니까 광산구가 무슨 그 기관 하나를 설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기부금을 운영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모여져서 이렇게 소중한 지역에 그 건물이 세워진다고 한다 이런 것들 많이 홍보해서 유치하는데 주민들이 많이 또 앞장서고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박 변호사님. 예. 마무리 말씀. 저도 그 수도권에 거주하는 광산의 출향 인사들을 대상으로 홍보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고향사랑 기부제만 놓고 보면은 현재 박병규 광산구청장도 앞장서기 어려운 형국입니다. 결국 광산구 출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산군은 과거 광산군 시절의 향후들이 적극 나서고 현재 광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서로 힘을 합쳐 광산구의 고향사랑 기부가 지속적으로 이어질수록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